맛있게, 간편하게, 달콤하게 즐긴다. 국민간식 산사의 설마.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에 돌리기만 하면 바로 구운 군고구 맛 그대로. 쿨해서 맛있고 핫해서 더 맛있는 설마. 식이섬유가 풍부해 맛과 영양 가득한 꿀고구마 설마. 사계절 언제 어디서나 군고구마를 즐긴다. 맛있는 시간 건강 디저트 산사의 설마. 현재는 하루라는 시간이 쌓아 만들어진 견고한 탑과 같다. 삶의 깊은 풍미는 결국 유일한 가치로 이어지는데, 건축물이나 유물 등의 유형 문화재의 경우 희귀성과 인류 문화적 가치를 더하면 바로 대한민국의 국보가 된다. 강원도 정선에서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국보. 정암사 수만호탑의 이야기를 만나러 지금 천년의 여행을 떠나본다. 대한민국 강원도에 위치한 정선군. 민요 아리랑의 발상지 중 하나로 우리 민족의 뿌리가 이곳 정선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깊고도 험한 산세를 자랑하는 정선에 오늘의 목적지가 있다. 숲과 골짜기가 해를 가리고 멀리 세속의 티끌이 끊어져 정결하기 짝이 없다는 이름에 걸맞는 풍경.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에 위치한 정암사가 바로 그곳이다. 정암사는 신라시대 신라 선덕여왕 시절에 그때 당시 고승인 자장율사께서 창건하시고 만년을 보내신 사찰로 전해지고 있고요. 삼국유사 기록에 따르면 중국에서 유학할 당시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와서 직접 모셨다고 전해지고 있는 수만호탑이 전해지고 있고, 2014년부터 18년까지 발굴 조사를 통해서 고려시대 때 매우 번창했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암사는 통도사, 법풍사, 오대산 중대, 봉정암과 더불어 5대 정멸보궁의 하나로 불리는데, 정멸보궁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는 법당을 뜻한다. 안을 들여다보면 불상은 없고 신중탱화 2점과 동종 1점만 보관돼 있는데, 이는 탑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기 때문에 불상을 모시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어디에 모셔져 있을까? 정멸보궁에서 15분가량 떨어진 산기슭, 가파른 돌계단의 끝에 다다르면 비로소 이곳의 백미, 수만호탑을 만날 수 있다. 정암사 수만호탑은 1960년대 작고하신 정용호 선생님께서 수만호탑의 미술학적 또 역사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조사되어서 1964년 9월 3일에 보물제 410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진신사리를 모신 봉안탑으로서 국내 유일하게 그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모존석탑이 되겠습니다. 탑은 본존부를 봉안한 건물인 금당 앞에 배치하지만 수만호탑은 첩첩한 산이 내려다 보이는 정암사의 가장 높은 곳에 홀로 서 있다. 그 높이만도 무려 9m에 이르는데, 길이 30에서 40cm, 두께 5에서 7cm 크기의 회색 만우석으로 정교하게 쌓아 올려진 정암사 수만호탑은 남다른 가치를 인정받아 올해 보물 제410호에서 국보 제332호로 승격됐다. 우리나라 석탑이나 모존 석탑 중에서 이제 상륜부까지 남아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수마호탑 같은 경우에는 기단부터 상륜까지 모든 이제 남아 있는 모전 석탑 중에 유일한 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일 위에 상륜부 재질은 이제 청동 재질로 이제 보륜과 보차 그리고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의 상륜부 양식을 갖추고 있는 탑입니다. 세련되면서도 정교한 모양의 탑. 그러나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탑의 이곳저곳이 파손될 수밖에 없었는데 1972년 해체 복원 과정을 거치며 다시 옛 모습을 찾음과 동시에 탑을 세운 이유가 담긴 탑지석 5개와 청동합, 은제외합, 금제외합 등의 사리 장엄구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수마노탑이 조선시대 말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보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유물과 기록을 통해 고려시대에 처음 만들어졌다는 것 또한 밝혀졌다. 수마호탑은 1972년도 때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 기단 하부까지 해체 보수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수마호탑의 중수 기록을 알 수 있는 탑지석 5매와 그리고 사리 장엄구가 일괄로 출토되었습니다. 탑지석에는 1713년 때부터 수리를 시작한 기록부터 조선 고종 때까지 수리한 기록이 각각 남아 있고 탑지석 내에는 이제 당시 불사에 참여했던 사찰들 그리고 시주를 한 사람들 명단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당시 불사를 진행되는 과정이나 조탑 기술 역사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재를 일일이 하나씩 쪼개고 갈아서 만들어 그만큼 공력이 더 필요했을 작업. 정교하게 잘 정돈한 표면은 꼭 벽돌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6단의 기단은 화강암으로 쌓고 탑신은 회녹색을 띤 석회암으로 쌓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탑의 각 귀퉁이에는 풍경이 달려 있는데 3층까지의 풍경과 4, 5, 6, 7층의 풍경 모양이 다른 것도 눈여겨볼 점. 보수하는 과정에서 닮은 듯 달라진 점을 찾는 것이 꼭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듯하다. 1층 몸돌의 감실 역시 철로 만든 문고리가 달려있지만 후대로 이어지면서 기능이 쇠퇴하였다. 수마노탑이라고 한 것은 자존조사께서 쓰에 용왕이 또 자존조사를 헌모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쓰에 용왕이 만호석을 울진포로 해가지고 일로 보내줬는데 그래서 탑명이 만호탑, 원래 만호탑이 돼야 되는데 물속에서 돌이 왔다고 해서 앞에 물숫자가 붙어가지고 수만호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만호탑이 석회암질, 즉 돌로마이트로 이제 이게 형성된 재질인데 탑명이 재질명을 딴 유일무이한 어떤 그런 탑이 되겠습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만나 법요에 대해 묻자 문수보살은 태백산 갈반지에서 만나자는 말을 남기고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그 뜻에 따라 자장율사가 이곳 태백산에 와 탑을 세우려 했는데 탑이 자꾸만 무너졌고 이에 간절히 기도를 올리자 하룻밤 사이 칡 3줄기가 설상으로 뻗어 지금의 수마노탑 자리에 멈추었다는 것. 마침내 탑이 쓰러지지 않으니 그 자리에 탑과 법당, 본당을 세우고 절의 이름을 갈래사라 하였는데 그것이 지금의 정암사라는 것이다. 수마노탑에 얽힌 이야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본래 이곳에 자장율사가 3개의 탑을 세웠다는 것. 자장율사께서 정암사를 창건하시고 수마호탑을 이제 지으실 때 원래는 금탑과 은탑, 수마호탑 총 3개의 탑을 건립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금탑하고 은탑은 후대의 사람들이 훼손하실까 염려돼서 비장하셨다고 전해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탑은 수마노탑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염원과 기도. 천년의 세월 동안 이 탑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산길을 따라 다시 내려가면 그제야 정암사가 눈에 들어오는데 자장율사를 모신 자장각이다. 사방 한 칸짜리 맞배 지붕 안에는 자장율사의 진형이 모셔져 있는데 1978년 금어로 이름있던 일섭 스님의 마지막 제자가 그렸다고 전해진다. 자장율사 이제 진영은 여기 자장각 안에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옛날에 조종우라는 화가가 자장율사의 그 얼굴, 근데 얼굴이 옛날 자장율사께서 눈이 좀 컸다고 합니다. 그걸 표현을 잘해서 그 당시에 두 점을 그렸습니다. 78년도 두 점을 그려서 1점은 현재 고한읍 정암사 자장각에 안치해 놓고 한 점은 이제 월정사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수보살을 모시고 있는 문수전. 자장율사께서 친견한 문수보살은 완전한 지혜를 갖춘 보살로 간절히 기도하면 소원을 이루어준다. 7일간 이어진 자장율사의 기도에 문수보살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았으니 우리는 본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와 같이 세상의 진리를 깨달았으니 그것이 곧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요 문수전은 원래 관음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관음전이 있던 자리인데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 지금쯤은 문수보살님과 자장율사께서 만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자장율사께서 강릉 수다사에 계시면서 선몽에 문수보살이 나타나셔가지고 태백산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태백산을 왔는데 처음에는 뭐 태백산이 넓다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와서 여기 이제 처음 온 곳은 이곳이 아닌 것 같아요. 이곳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탑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탑이 자꾸 무너져가지고 자장율사께서 발운을 하고 선몽을 했는데 칙 세 갈래가 뻗어가지고 멈춘 자리가 지금 저기 있는 탑 저 자리입니다. 정암사는 자장율사가 일생을 마친 곳이기도 하다. 탑을 쌓으며 문수보살을 기다리던 자장율사에게 어느 날 문수보살께서 거린 행세로 망태기에 죽은 개를 담아 자장율사를 만나러 왔다. 자장율사의 시자가 어떻게 거린이 우리 큰 스님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자 문수보살께서 아상이 있어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자가 어찌 성현을 알아볼 수 있겠느냐는 말을 남기며 사자를 타고 하늘로 날아갔는데 자장율사께서 문수보살을 만나기 위해 몸을 남겨두고 떠나며 석 달 뒤 다시 돌아올 테니 내 몸을 태워버리지 말고 그냥 두라고 당부하였지만 이후 한 스님이 찾아와 다비를 하지 않은 것을 꾸중하며 화장했다고 한다. 신라 불교의 골격과 뼈대를 형성한 고승으로 깊은 산속에 들어가 백골관을 닦았다는 자장율사. 백골관은 사람의 백골을 쳐다보는 방법이다. 관찰이 깊어진 상태를 불교에서는 관이라고 하는데 모든 관계와 움직임을 아주 고요하면서도 차분하게 바라보다 보면 결국 스스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백골관일 터. 이는 마음속에 길이 있다는 불교의 이치와 맞닿아 있다. 정암사 옆으로 난 자장율사 순례길을 걸으면 우리 또한 스스로와 대화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자장율사께서 즉조암에 수행을 하러 가시면서 그때 당시
신라 상국의 어떤 그런 염원과 불국토를 염원하는 또한 중생들이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어떤 계율을 지키는 어떤 그런 모든 발언들을 하면서 걷지 않았을까. 지금 이제 이 길을 걷는 불자들이나 순례객들은 그런 어떤 자장유사의 염원과 희망과 꿈 그리고 자기의 어떤 힐링을 하면서 걷는 그런 순례길이 되겠습니다. 정멸궁 옆에 자리를 지키고선 한 그루의 나무에도 자장율사와 연관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자장율사 주장자라고 쓰인 고목은 천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자장율사가 짚고 다니던 주목 지팡이였다는 것. 자장유사께서 정멸보궁 바로 옆에다가 그 주장자 지팡이를 꽂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동안은 지팡이가 막 이제 살아서 저 지팡이가 이제 주목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오랜 세월이 1000년이 넘다 보니까 1300년이 넘다 보니까 지팡이가 지금은 고목으로 남았고 지금 거기에서 이제 자손이 그 주목나무 자손이 지팡이가 살아서 우리 오는 불자들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담은 듯 하나하나 쌓아 올린 수만호탑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탑의 형태나 모양에서 오는 것이 아닐 것이다. 수만호탑을 찾는 중생들의 바람, 불자들의 간절한 염원과 기도가 모여 세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 건축을 뛰어넘는 가치가 새로이 발현되는 것일 터. 그리고 그 끝은 속세의 근심과 번뇌를 씻어내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는 불교의 참 가치와도 맞닿아 있을 것이다. 지팡이가 그늘을 내어주는 나무가 된 것처럼 죽음과 삶, 생과 사는 언제나 등을 맞대고 있다. 늘 반복하는 삶 속에서 참된 가치를 찾는 것은 산기슭의 숨은 탑을 찾는 것과도 같은 일일 것이다. 이번에 수만호탑이 국보로 승격이 되면서 이제 정성 국민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적으로 이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331점의 국보가 있고 그리고 2100여 점의 보물들이 있고 또 각 분야에 걸쳐서 총 17,000점 정도의 문화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그 문화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나라 역사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문화재를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백산 정멸보궁 정암사. 주장자의 고목에 꽃이 피면 자장율사가 다시 이곳에 온다는 이야기처럼 현생의 고단함을 씻고 저마다 마음속에 품은 꽃 한 송이를 피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꽃이 만개하면 수만호탑 뒤로 숨은 금탑과 은탑도 보이지 않을런지. 결국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곳 정암사에서 새삼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내일로 나아가는 새로운 힘과 희망을 안겨줄 것이다.